다른 사람들이 폐허를 보는 곳에서 상인은 뿌리를 내린다. 여기서 여성들은 조각들로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은 부서진 길 사이에서 꿈을 쫓으며 희망은 허락 없이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이는 재창조다. 저와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기의 여성들, 그래스루트에서 변화를 이끌다. 상기의 중심부, 낡은 거리와 노후된 기반시설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이나 외국 원조가 아닌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이끄는 혁명이다.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이 여성들은 지역 회복 노력의 중추가 되었다. 자원이 제한되고 희망이 멀게 느껴질 때 그들은 단순히 가족의 돌봄자가 아니라 리더, 혁신가, 새로운 지역 경제의 건설자로 나섰다. 그들의 이니셔티브는 작은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변혁적인 행동이다. 상기의 여성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개척하며 값비싼 화학 제품과 수입품 대신 유기농 및 전통 기술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토지의 건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식량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 다른 이들은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위해 집을 열어 여행자를 환영하며 그들의 바랑가이의 문화화와 회복력을 진정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홈스테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수입을 창출한다. 그들의 노력은 요리 사업으로도 확장된다. 작은 가정주방은 전통 레시피와 기업가 정신이 만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탄생지가 되었다. 마리아와 같은 여성은 작은 땅 한 조각과 꿈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그녀는 지역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다른 여성들을 고용하며 그들 스스로 기업가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성공적인 음식 사업을 이끌고 있다. 2025년 초까지 상기의 지역사회 주도 경제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여성에 의해 주도되거나 공동 주도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씩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기에서 회복을 말할 때 우리는 여성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지역사회의 심장이 가장 강하게 뛴다. 내일을 함께 건설하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때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정책이나 웅대한 연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사람들, 지역사회, 그리고 오늘 그들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지탱할 기반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의 주역 중 일부는 여성 기업가들이다.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이웃을 고양시키는 그래스루트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은 혁신가, 멘토, 비정하다. 그들은 작은 아이디어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든다. 그들의 성공은 외부로 퍼져나간다. 여성이 사업을 세울 때 그녀는 종종 가족에 투자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이웃을 지원한다. 2025년 초까지 저소득 국가의 모든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여성 소유였으며 이는 야망, 회복력, 결단력으로 계속 성장하는 숫자다. 이러한 변화의 주역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 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만 12억 달러 이상이 지속 가능한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취약 지역 사회로 향했다. 이러한 자금은 여성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먼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조용히 끈질기게 강력하게 건설되고 있다. 여성들, 지역사회,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 지역사회, 활성화, 작은 발걸음, 큰 영향.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는 항상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웃이 작은 가게를 열고 젊은이들이 청소의 날을 조직하거나 가족이 집 한 구석을 사업으로 바꾸는 것에서다. 상기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기업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집이라 부르는 곳을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이 이끄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갱신의 물결이 거리를 통해 퍼지고 있다. 사리사리 가게, 소박한 식당, 수공예품 작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규모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다. 그들은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수입을 창출하고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식 고용 기회가 적은 곳에서 이러한 벤처는 생명줄이다. 상기의 청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동네 청소, 나무 심기, 지역사회 재활용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조직한다. 이러한 그레이스루츠 운동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경 인식과 시민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활성화의 아름다움은 그 집단적 성격에 있다. 어떤 행동도 너무 작지 않다. 함께 그것들은 회복력과 결단력의 강력한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상기의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항상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행동을 취할 신경 쓰는 사람들에 의해 밑바닥에서부터 자라난다. 젊은 마음을 강화하여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상기에서 물질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식, 창의력, 잠재력의 뿌리를 둔 다른 종류의 부가 육성되고 있다. 젊은 마음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 되었다. 단순히 암기나 구식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자와 지역 지도자들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평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기반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학생이 과학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정화하거나 퇴비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교실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경험적 학습의 실천이다.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은 실패율을 크게 낮추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상기에서는 이것이 더 열정적인 학습자와 빈곤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직면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중퇴율 감소를 의미했다. 커리큘럼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학용품, 교통, 식사를 제공한다. 한편 시드와 같은 교사 개발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증거 기반 교수 전략을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결합된 노력은 상기의 많은 아이들의 궤적을 바꾸었다. 불리한 배경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때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학업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큰 꿈을 꿀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형제자매, 동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있다면 가장 취약한 청소년도 내일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오두막에서 안식처로 집을 짓고 희망을 회복하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다. 그것은 안전, 존엄, 소속감의 공간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수많은 가족이 여전히 불안정한 임시 대피소에 살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재활용된 자재로 만들어져 혹독한 날씨로부터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깨끗한 물, 위생, 전기가 부족하다. 특히 폭풍과 홍수 동안 주민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 속에서 희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성, 경제성, 지역사회 강화를 우선시하는 그레이스루츠 주택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외부의 해결책을 기다리는 대신 주민들은 대나무, 점토, 석회, 재활용 부품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내구성 있고 친환경적인 집을 짓고 있다. 이러한 집은 건축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 기후에 적합하여 자연재해에 더 강하다. 파키스탄의 야스민 라리와 같은 건축가는 맨발 건축을 개척하여 저소득 지역사회가 탄소 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세네갈 등지에서도 내신가 비우와 같은 건축가가 자연 생체 소재를 사용하여 기후에 적응한 주거지를 건설하며 비슷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진정한 변혁성은 단순히 대피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소유감, 자부심, 목적의식에 있다. 이 집들은 생존 이상을 상징한다. 그것은 자기 결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안전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되찾음으로써 상기와 같은 지역사회는 단순히 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력, 존엄, 희망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투쟁을 미래의 디딤돌로 바꾸다. 위기나 만성적인 방치 이후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돈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비전, 투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실업과 인프라 부족이 오랫동안 발전을 저해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장 어려운 도전도 창의력과 집단적 의지로 맞설 때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변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였다. 때로는 $100에 불과한 소액 대출이 주방, 뒷마당, 시장 가판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기업가들을 도왔다. 이 사업들은 소박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성장한다. 가족을 먹이고 이웃을 고용하며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부업으로 시작된 것이 종종 안정과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자본만큼이나 훈련도 중요하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단 1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이 지역사회 주도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 목공, 재봉, 디지털 리터러시, 태양광 설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실질적인 기술은 새로운 수입원과 기회를 열어준다. 지역정부, NGO, 글로벌 기관의 지원도 도로 수리, 인큐베이터 자금 지원, 소규모 사업을 더 큰 시장에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은 장기적인 회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곳에서 경제적 도전은 현실적이지만 회복력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대출, 기술 습득, 도로 수리 하나하나로 사람들은 투쟁조차 더 나은 것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바퀴 위의 건강,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다. 많은 시골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의료는 단순히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거리, 경제성, 생존의 문제다. 상기와 같은 곳에서 의료 클리닉은 드물고 종종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외딴 지역에 사는 가족들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몇 시간 동안 때로는 걸어서 여행해야 하며 긴 대기열이나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벽은 치료 가능한 상태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만든다.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이 문자 그대로 굴러가고 있다. 이동 의료 클리닉은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본 진단 도구, 약물, 훈련된 의료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 클리닉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정기검진, 예방접종, 산모 및 산전관리, 건강교육이 포함된다. 그 영향은 심대하다. 질병의 조기 진단은 적시 치료로 이어지고 예방관리는 발병이나 만성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인다. 임산부에게 이동팀의 산전 지원은 안전한 출산과 의료 응급 상황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건강교육은 이 아웃리치의 또 다른 강력한 구성 요소다. 위생, 영양, 질병 예방에 대해 가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동 클리닉은 치료 이상을 한다. 그들은 힘을 준다. 사람들은 긴급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개선하며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동 클리닉이 모든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과 혁신의 유망한 모델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이 바퀴 위의 클리닉은 결단력과 창의력으로 가장 외딴 인구도 보이고 들리며 치유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독창성으로 생존하다. 비공식 경제의 힘. 상기와 같은 많은 자원 부족 지역사회에서 정식 고용은 드물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사무직 일자리는 먼 꿈이며 공공 인프라는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정식 경제가 파편화되었을지라도 독창성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기의 사람들은 창의력, 노력, 지역사회 지원으로 구축된 적응력 있는 grassroots, 생존 시스템인 비공식 경제로 눈을 돌렸다. 거리 노점상들은 골목에서 수제 간식을 팔고 삼륜차는 이동 상점으로 2배로 사용되며 재단사는 이웃을 위해 옷을 수선하기 위해 천막 아래에서 작업한다. 이러한 작고 종종 간과되는 활동들은 지역사회를 살아있게 한다. 국가 추정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공식 경제는 GDP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정식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노력 뒤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밥을 굶고 조부모가 뒷마당 정원에서 농산물을 팔고 10대들이 방과 후 배달을 돕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적응은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내린 회복력의 증거다. 더욱 강력한 것은 바야니안, 공동체 단결과 협력이라는 필리핀 가치의 전통이다. 상기에서 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이들은 주저없이 나선다. 공유된 식사, 빌린 도구 또는 도움의 손길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격차를 메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비공식 경제는 공식 통계에서 항상 인정받지는 않지만 상기와 같은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그것은 자원적이고 반응적이며 회복력 있다. 부가 아닌 의지로 움직이는 일상적인 혁명이다. 가장자리에서 생존이 밥을 먹거나 공부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때 상기의 많은 가족들에게 매일은 대부분의 부유한 지역사회에서는 결코 직면하지 않는 어려운 선택으로 시작된다. 밥상에 밥을 올릴 것인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지의 가슴 아픈 결정이다. 자원이 이렇게 제한적일 때 생존은 종종 교육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현실은 꿈은 있지만 기본적인 필수품이 고통스럽게 부족한 수천 가구의 삶을 정의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의 가구 중 35% 이상이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는 저녁 식사가 소금과 함께 한 그릇의 쌀로만 이루어지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이들에게는 배고프게 학교에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전등을 켜기 위해 비공식적인 일을 하며 학교를 중퇴한다. 의료도 더 접근하기 쉽지 않다. 단 한 번의 질병이 가족을 더 깊은 빈곤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클리닉은 종종 인력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약의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은 가족들을 깨지기 어려운 순환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속에서도 놀라운 것이 지속된다. 지역사회, 연민. 상기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 사용된 배낭은 필요한 아이에게 전달된다. 쌀 한 냄비는 한 명 더 먹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바야니한을 통해 이웃은 생명줄이 된다. 이러한 관대함과 공유된 고난의 정신은 희망을 살아있게 하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상기, 잊혀진 해안선,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 마닐라 만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상기는 풍부하지만 퇴색하는 유산을 가진 소박한 해안 바랑가이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해상 활동의 활기찬 중심지였던 상기는 번성하는 조선소,
활기찬 어시장, 견고한 무역로로 유명했다. 목재 보트들이 해안을 가득 메웠고 매일 아침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교환하는 리듬이 시작되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식민 세력이 물러나면서 상기의 활기찬 맥박은 느려지기 시작했다. 무역로는 바뀌었다. 조선소는 문을 닫았다. 산업활동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경제적 침체와 방치의 풍경을 남겼다. 한때 번성했던 해안 마을은 도시 확장과 다른 곳의 발전에 의해 가려지며 점차 잊혀졌다. 오늘날 상기의 많은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떠나고 노후된 인프라는 일상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한때 회복력과 리듬으로 정의되었던 이곳의 정신은 이제 침묵과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쇠퇴 아래에는 강력한 것이 있다. 역사, 정체성, 그리고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 상기는 단순히 잊혀진 해안선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그 뿌리를 기억한다. 장로들은 항해와 장인 정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전통은 모든 구석에 남아있다. 적절한 지원과 비전이 있다면 상기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상기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원을 존중해야 한다. 그 미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단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감동시켰다면 잠시 멈춰라. 생각을 공유하라. 전하라.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세상이 가장 들어야 할 목소리이기 때문이다.